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음식 그만 쌓아두세요. 뷔페 직원인 박 과장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한데 저도 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사정? 사정 좋아하시네. 음식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가져다 놓고 먹지도 않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박 과장이 여전히 격양된 어조로 말을 던졌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그 사람이 말을 이으려 하자 박 과장은 그의 말을 끊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변명할 필요 없습. 이런 행동은 규칙 위반이라고요. 당장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손님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미 박 과장의 시선에는 분노만 가득 차 있었다. 손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식당이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남들도 다 보는데 음식만 잔뜩 가져다 두고 설마 먹지도 않고 버리시려는 건가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가져간 음식은 다 드시든지 아니면 자리를 비워주세. 그리고 추가 비용도 부과될 겁니다. 그 목소리에 뭔가 오해가 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당사자는 제대로 항변할 틈을 얻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으니 그저 눈치를 보며 웅성거릴 뿐이었다. 한 사람은 슬쩍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듯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없나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대답했지만 박 과장의 분노에는 그 한마디조차 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보안 요원, 여기 와서 이 사람 좀 퇴장시켜 주세요. 박 과장이 고함을 치자 분위기는 점차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어 갔다. 그 짧은 순간 누구도 명확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긴장감이 남자의 테이블로 몰렸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그는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스스로 입을 열었다. 저는 손흥민님니 이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포장해 지역 쉘터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뷔페 한가운데서 일어난 소동은 곧장 다른 손님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호기심을 가득 담은 시선이 쏟아졌고 몇 사람은 진짜 손흥민 맞아?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유명 축구 선수가 왜 여기 있지? 하며 수군댔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험악했고 모두가 더욱 예민해진 듯했다. 뷔페 측에서는 자, 고객님들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하며 사태 수습에 애를 먹었다. 방송 속 안내 멘트를 듣고도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화를 이어갔다. 누구는 나 이거 동영상 찍어서 올려도 돼? 대박날 듯이라며 소셜미디어를 켰고 다른 이는 혹시 구독자 늘릴 기회? 라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반응했다. 분위기가 복잡하게 꼬여가자 누군가는 조용히 해. 저분이 뭘 하든 일단 말 좀 들어보자고 하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뷔페 사실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줄이야. 다음번 이야기도 궁금해지긴 하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라고 중얼대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 방관자들의 시선이 호기심과 걱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뷔페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실내 장식을 뽐내고 있었다. 중앙에는 다양한 테마별 음식 코너가 빙 둘러 있었고 테이블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배치되어 있었다. 가게 밖으로 이어지는 유리창 너머로는 환한 낮 햇살이 들어와서 실내를 밝히고 있었지만 소음과 갈등 때문에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다. 뷔페는 서울 시내에서도 고급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 평소라면 고객들이 북적이지만 지금은 갈등의 시선이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박 과장은 직원용 무정의를 만지작거리며 계속해서 이 손님이 여기서 난동을 부리는 건 아니다만 규칙을 위반한 것은 명백합니.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라며 주변 스태프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손흥민으로 밝혀진 남자는 마치 자신이 평범한 시민인 척 수수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양손 가득 쌓아둔 접시는 보기만 해도 적지 않은 양이었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왔지? 라는 의문이 들법했다.
그러나 그는 줄곧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라며 미안함과 억울함을 섞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님, 저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다들 음식을 남기고 가서 저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젊은 여직원이 진정시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모은 음식을 지역 쉘터에 보내고 싶었다는 겁니. 예전에 해외에서도 남은 음식 기부에 참여했었거든요. 손흥민은 아직도 아쉬운 듯 눈동자를 내리깔았다. 그건 매우 좋은 일인데요. 차라리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도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직원이 답했다. 그때 박 과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좋은 일? 그렇게 간단히 믿을 순 없습. 누구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진짜 손흥민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고요. 신분증 있나요? 신분증이요. 아, 저는 축구 선수로 등록된 신분증 말고는 일반 주민등록증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건가요? 손흥민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네, 일단 보여주세. 그래야 제가 매니저에게 보고를 하죠. 박 과장은 여전히 경직된 태도였다. 여기 있습 제 본명을 보세. 그리고 제 얼굴, 혹시 인터넷에 제 사진 있는지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실제로 진짜 손흥민 맞는데 모르는 거야? 직접 경기장에서 본 적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 저 직원 너무 심하게 구네. 작은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박 과장은 규칙은 규칙입니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담아가는 건 분명 패기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합니. 뷔페 규칙과 기부 문제는 별개예요. 아시겠습니까? 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혹시 남긴 음식값을 전액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부증을 미리 준비해오면 괜찮았을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건 논의해 봐야죠. 일단 일으킨 소동도 있고 다른 손님들 불편도 있으니.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도 오시면 뵙고 얘기하세요. 알겠습.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겠습. 음식값을 더 내든 사과를 하든. 그때 주변에서 한 중년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정말 억울하겠다. 난 저 정도면 그냥 들어주겠구먼. 참 불쌍하네. 옆에 있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쉿 그냥 조용히 있어요. 괜히 껴들었다가 우리도 불편해질라 라고 만류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대학생 무리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촬영해서 우리 채널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오겠지? 다른 친구는 일단 찍긴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 저분 사생활 문제도 있고 라며 망설였다. 그래도 세상에 알려야 해. 이런 부당한 일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뷔페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사람들은 슬슬 어떤 진실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경직된 공기가 흐르면서도 동시에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연대감이 분출되고 있었다. 내가 손흥민이라 해도 저렇게까지 대접받는다면 기분 정말 나쁘겠다. 근데도 저 사람 참 차분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괜히 다시 식사하기도 분위기 불편하고 우리도 조용히 지켜보자고요. 가게 한편에 있던 매니저 윤 씨가 뛰어와서 박 과장에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이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과장이 매니저님 이 손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간 데다 본인이 손흥민이랍시고 규칙을 위반한 것 같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일단 손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손님이 손흥민 씨라면 확실한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 그리고 뷔페 이용 규칙도 지켜야 하고요. 매니저 윤 씨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손흥민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당연히 증명하겠습. 그리고 저는 결코 규칙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은 음식을 제가 따로 기부할 계획이었습. 만약 뷔페 규정상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손님이 정말 기부를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서도 협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문제는 공공연하게 음식을 남긴 뒤 가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 때문인데 혹시 사전에 미리 상의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이 확실히 고개를 숙이자 주변에서 작은 탄식과 안도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며 웅성댔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시점에서 박 과장도 조금 머쓱해진 표정을 지으면서 음, 매니저님이 결정하시면 저도 따르겠습 하지만 음식값 문제와 다른 손님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손님께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물론입니. 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원하시면 지금 바로 계산할 의향도 있습다만 제가 이 음식을 버리기 위해 담아온 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뷔페 안에 손님들은 다시 식사를 이어가려는 듯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구경하겠다는 듯 먼발치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거 영상 올리면 조회수 보장이라니까? 응, 그래도 혹시 문제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올려야지. 일단 찍어뒀잖아. 상황 보다가 편집해서. 잠시 사이 박 과장은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음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하셨죠? 그것도 늘 하시는 활동인가요? 네, 해외 클럽에서 뛸 때부터 관련 활동을 자주 해왔습.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준비하다가 뷔페에 들렀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다양해서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불찰이 컸습니다. 매니저 윤 씨는 좋습니다, 손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와 함께 협력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뷔페에서도 기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나마 절차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보통 남는 음식이나 미리 담아놓은 식재료 중 사용이 가능한 것들만 따로 포장해서 손흥민이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자 주변 스태프들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 대화를 기웃거리던 어떤 중년 여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로 가서 난 몰랐는데 저 손님이 정말 손흥민이었대. 원래 해외에서 온갖 기부 활동으로 유명하잖아. 라고 전하며 다른 이도 오 맞아. 뉴스에서 몇 번 봤어. 진짜 착한 선수라던데 괜히 억울하겠다. 라고 맞장구 쳤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은 유명인이라도 규칙을 깨면 안 되지 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네. 라고 조심스레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매니저 윤 씨가 가게 한쪽에서 가니 의자를 가져와 손님 일단 이쪽에 앉으시죠. 서로 좀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일이 커졌으니 다른 손님들도 많이 보셨고 어떡하든 사태 수습을 해야 합니다. 라며 권했다. 손흥민은 네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박 과장은 한결 누그러진 톤으로 제가 아까 너무 과하게 말했던 건 인정합니 손님이 유명인이라는 걸 몰랐고 또 식당 피해가 커질까봐 죄송합니다. 라며 눈길을 피했다. 아니에요. 저도 미리 상의 안 했던 게 잘못이죠. 사소한 규칙이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손흥민도 예의를 지키려 했다. 이 둘의 대화는 차츰 과열된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런데 뷔페 구석에서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저기 언론사 기자인 것 같은 분이 왔는데요. 뭔가를 취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 윤 씨는 순간 눈이 커지며 기자까지? 이건 일파만파인데? 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과장도 고개를 저으며 큰일이네요. 괜히 우리 식당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광경을 보던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분이 오셨다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 오해는 풀어야죠. 괜히 기사로 나가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습. 손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라고 동의했다. 직원은 그 말을 듣고 기다리던 기자에게 손짓을 했다. 기자가 다가오자.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나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저는 가일보의 최 기자라고 합니. 식당 측과 갈등을 빚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잠깐 취재하고 싶습.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다만 여기 장소가 다른 분들께도 불편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윤 씨가 뒤편 테이블을 정리하며 기자와 손흥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그 사이 몰려들던 손님들도 드디어 공식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려나 보다 하는 분위기로 조심스럽게 떨어져 구경했다. 기자는 카메라를 켜면서 물었다. 먼저 오늘 어떻게 해서 뷔페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됐나요?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가 뷔페 음식을 많이 담았는데 사실 이것을 먹는 대신 지역 쉘터에 기부하려고 했습. 그런데 직원분께서 저를 규칙 위반으로 보셨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박 과장은 뒤에서 작게 헛기침을 했다. 기자가 그를 보며 직원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라고 묻자 박 과장이 제가 일단 지금까지 겪었던 사례가 대부분 음식을 담아놓고 남기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 측 손실도 컸습. 그래서 좀 예민하게 대처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분이 정말 유명 축구 선수인 줄도 몰랐고요. 라며 쭈뼛거렸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손흥민 씨는 실제로 이걸 기부하려고 한 증거나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메시지나 일정표 등을 보여주려는 듯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보이시죠? 오늘 오후에 쉘터로 방문하기로 해서 그쪽과 협의한 메시지입니.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능할 때 이렇게 조금씩 후원하고 있어요. 기자는 살짝 놀란 듯 정말이네요. 뷔페 측과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나 봐요. 라고 확인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너무 경솔했죠. 고급 뷔페라서 혹시 남은 음식 처리 문제를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여직원이 작게 말했다. 괜찮아요. 사실 저희도 기부라는 걸 생각은 해봤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매니저 윤 씨도 한숨을 쉬며 우리도 앞으로는 손님들이 식사 후에 남긴 음식을 제대로 분류해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습. 그냥 막연히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기자는 이 기회에 그렇다면 뷔페 측에선 공식 입장을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다. 매니저는 물론입니. 당장 오늘 일로 인해 손님들에게 오해가 생긴 부분은 사과드리고 싶고 손흥민 씨와 협의해서 저희도 기부나 사회적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선 서로 오해를 풀고 추가 비용이나 규칙 위반 부분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 식당 측에서도 이렇게 열려 있다면 저도 적극 돕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과장은 조용히 아까 저도 과하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 손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려 했다면 제가 잘못 본 거니까요. 하고 작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 사이에선 조금씩 박수를 치며 이제 잘 풀리겠네. 역시 유명 축구 선수는 대인배네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나도 앞으로 음식 남기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기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라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손흥민 씨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 오늘 갈등을 겪으셨는데 이걸 계기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고 식당 측에서는 좀 더 열린 방식으로 손님과 소통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 아닐까요? 조습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식당 측에도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사 쓸게요. 기자는 카메라를 내리며 인사를 건넸다. 시간이 지나 식당 측은 다시 자리를 잡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저희가 오늘부터 남은 음식 중에서 기부가 가능한 일부를 포장해 손흥민 씨가 계시는 지역 쉘터와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 당연히 위생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요. 이에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 이거 좋은 소식이네. 처음엔 막 싸우더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다니 이 영상을 꼭 SNS에 퍼뜨려서 알리자. 사람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매니저 윤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손님들께 사과드립니.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신다면 일부 음식을 기부할 때 자율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보겠습. 물론 저희는 위생과 품질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했다. 그러자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스태프가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지금부터 10분간은 뷔페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자리에서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저희가 내부 정리를 한 뒤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 멘트를 냈다. 박 과장은 손흥민 옆에 서서 작게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유명인 줄 몰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괜스레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손을 내저으며 저도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다른 직원들은 우와 손흥민 씨 직접 만나 뵙다니 축구 팬인데 사인 한 장만 하며 조금씩 긴장이 풀린 분위기에서 수줍게 다가섰다. 아 물론이죠 여기. 그는 즉석에서 사인을 해주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사고 쳐서 죄송하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석에서 한 무리가 유명인이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 말이 새어나가자 몇몇이 아유 그래도 이건 누가 봐도 기부 목적이었으니까 규칙 위반이라도 벌금 같은 거 내고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고 맞받았다. 그 사이 손흥민은 매니저 윤 씨와 서류 비슷한 것을 간단히 작성하고 있었다. 이건 당일 음식 기부 동의서 비슷한 겁니 저희가 위생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또 운송은 어떻게 할지 등 조율해야 해서요. 예, 제가 가능한 한 협조하겠습. 제가 원래 가지고 온 차량에 보냉 박스가 있으니 그쪽에 식당에서 포장해 주시는 음식을 옮기면 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요. 다만 양이 많으면 저희도 지원해야 하니 차후에 연락처를 공유해 주시죠. 네, 여기 제 매니저분 연락처도 같이 드릴게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오, 진짜로 매니저가 있나 보네? 역시 프로 선수라 다르구먼 이라며 수군댔다. 한편 뷔페 외곽에서는 일단 갈등이 봉합된 듯 손님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편히 식사를 마저 했다. 어떤 손님은 오늘 일로 유튜브 브이로그 만들면 재밌겠는데 제목은 손흥민 대 뷔페 직원 놀라운 반전 뭐 이런 식으로 라며 농담했고 다른 사람은 나도 비슷한 상황 겪어봤는데 그땐 유명인도 아니어서 말도 못했지 뭔가 속이 후련하다라고 자신을 투영해 말하기도 했다. 잠시 뒤 손흥민은 조용히 다시 테이블에 앉아 마무리 식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주변 시선과 휴대전화 카메라가 그를 애워쌌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자주 웃으며 인사를 건네거나 사인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다. 손님, 저희가 오늘 일이 있었으니 추가 요금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 대신 기부 협조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 식당 SNS에 인증 한번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윤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는 괜찮습. 그런데 불필요한 특혜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번 일은 저희가 더 죄송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저희 이미지에도 나쁠 게 없잖아요. 다만 규정 위반 자체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아니니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웃으며 감사합니. 그럼 SNS에 제가 잘 홍보해서 뷔페와 쉘터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괜찮겠죠? 하고 묻자 매니저는 물론입니다. 라며 화답했다. 시간이 흘러 뷔페 영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손흥민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따로 챙긴 음식들을 박스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몇몇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짜 기부하려는 건가 보네 하고 감탄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 삼촌, 저 축구 좋아해요 라고 말하자 그는 박스를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답했다. 정말? 그럼 나중에 경기장에서 꼭 봐요. 그리고 건강하게 많이 뛰어놀아야 해요. 아이의 어머니가 죄송해요. 아이가 자꾸 말 걸고 싶어 해서 라고 하자 손흥민은 오히려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큰 힘이 돼요. 라고 미소를 보였다.
식당 바깥으로 나가보니 아까 들어왔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 씨, 혹시 기부하러 가는 곳 취재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원래 그런 건 조용히 하는 게 맞는데 그쪽 쉘터 분들이 괜찮다면 저야 상관없음 연락해보죠. 결국 취재진 일부와 식당 스태프 몇 명이 차량에 동행하게 되었다. 손흥민은 차량 뒤쪽에 있는 보냉 박스를 열어 여기에 음식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음. 그리고 쉘터 측에서도 도착하자마자 바로 분배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마지막으로 식당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정말 수고 많으십니 제가 괜히 하며 민망해했다. 손흥민은 아유 괜찮습 덕분에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뷔페 측에서도 기부 시스템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매니저 윤 씨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요 저희가 정말 몰랐던 걸 일깨워 주셨고 이 기회를 감사히 살려보겠습 혹시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모실게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차량이 출발하자 기자는 옆좌석에서 카메라를 세팅하며 손흥민 씨 혹시 이 화면 녹화된 거 나중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기사는 물론 영상 채널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물었다. 네, 그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쓰이도록 해주세. 오해를 푸는 목적으로요. 알겠습. 저희도 자극적인 제목은 자제하겠습. 뷔페에서 생긴 작은 갈등, 큰 기부로 이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동 중에도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기자가 사실 저도 이렇게 음식을 기부한다는 발상은 잘 못 해봤는데 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냉 박스나 즉시 이동 방식을 쓰면 가능하겠네요. 라고 하자 손흥민은 네, 식당들과 약간만 조율이 되면 의외로 간단합니. 물론 위생 기준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요. 라고 답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쉘터였다. 간판에는 희망의 둥지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다. 차에서 내린 손흥민이 비닐 장갑을 끼고 박스를 내리자 쉘터 책임자인 정 씨가 문을 열고 환영했다. 오늘은 조금 늦으신 것 같네요. 아, 예. 중간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음식 문제 없이 잘 가져왔습. 여기서 바로 나눠드려도 되겠죠? 정 씨는 크게 웃으며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르신들도 손흥민 씨가 온다고 해서 기대 중이에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제야 기자와 스태프들이 살짝 뒤따라 들어왔는데 정 씨는 깜짝 놀라 오늘은 사람들이 많네요? 라고 묻더니 손흥민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 그렇구나 다들 기부 과정을 취재하러 오신 거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스태프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우리 식당에서도 여길 정기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 정 씨가 즉시 서류를 내보이며 사실 외부 음식 기부는 위생이나 안전 문제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정기 협약을 맺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라고 안내했다. 매니저 윤 씨가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정말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저희가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건의해 볼게요. 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사이 박 과장은 쉘터 내부를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뭔가 울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가 사실 오늘 일을 통해 제가 많이 깨달았습. 처음엔 단순히 규칙 위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좋아하는 걸 보니 왜 내가 그런 좋은 취지를 의심하고 몰아붙였는지 라고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박 과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습 사실 저도 미리 말씀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부족한 건 제가 맞아요. 다만 이런 일로 인해 서로 더 나아지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죠? 라고 다정히 말했다. 네, 맞아요. 저도 앞으로는 손해볼까 봐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함께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일해 보겠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왔다. 잠시 후 정 씨가 마이크를 잡고 쉘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자, 오늘은 손흥민 님이 특별히 맛있는 뷔페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 다들 감사히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또 이 뷔페 식당에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순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자 식당 스태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매니저 윤 씨조차 우리 식당이 이런 반응을 받다니 하고 감격하는 얼굴이었다. 기자도 촬영 카메라를 돌리며 정말 훈훈한 장면이네요. 이 화면은 절대 왜곡 없이 꼭 그대로 보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음식을 나누어 주며 손흥민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노인분들께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 다치시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 씨가 미소 지으며 늘 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은 훨씬 더 풍성하게 가져오셨네요. 라고 하자 손흥민은 사실 중간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다 잘 마무리됐으니 다행이죠. 라며 담담히 웃었다. 한편 쉘터 안에서 지켜보던 식당 직원들 중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까까진 손님이 음식 남긴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네. 우리도 뭔가 가치 있는 일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그러게 앞으로는 우리도 손님들한테 무조건 남기면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하지 말고 먼저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한참 기부가 진행된 뒤 손흥민은 마무리 인사를 건네려 했다. 그때 박 과장이 아이들에게 작게 둘러싸인 차에 뭔가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으아하, 그래, 삼촌이 뷔페에서 일하는데 이제 이 쉘터에도 오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잔뜩 가져올게. 라며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가자 박 과장은 고개를 돌려 아, 이제 갈 시간인가요? 하하, 아이들이 저한테 하도 이것저것 물어봐서요. 뷔페에 진짜 맛있는 디저트 있냐고, 거긴 왜 그렇게 음식이 많으냐고 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호기심이 많죠. 그래도 이제 저희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도 영업 중이고. 박 과장은 네, 뭐 사실 마음 같아선 여기서 더 도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정말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눈을 반짝였다. 정 씨가 언제든 환영입니. 뷔페에서 남는 음식이 있다면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받겠습. 손흥민 씨가 하시는 방식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루트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거들었다. 매니저 윤 씨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일로 사장님께 보고해 보면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 저희도 그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쁘죠. 식당 직원들과 손흥민 그리고 기자 일행은 쉘터에서 나오는 길에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다음에 연락 꼭 주세요. 이야, 이런 계기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라며 웃어 보였다. 기자는 어느 정도 편집해서 내일 아침 기사로 뽑을 테니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도 덧붙였다. 차에 오르기 전 박 과장이 갑자기 차 문을 붙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흥민 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가 돌아보자 박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위치가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괜스레 권위만 내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손흥민 씨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건 내가 직원으로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죠. 물론 규칙도 중요하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시려는 분을 탓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박 과장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용서받을 게 있나요? 저도 규칙을 어겼으니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죠. 오늘 이렇게 깨닫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박 과장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는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규칙뿐 아니라 배려도 하면서 일하겠습. 그리고 남는 음식이 생기면 우리끼리라도 쉘터를 찾아서 보낼 수 있게 추진해 볼 거예요. 그럼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도 돕겠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누는 사이 매니저 윤 씨가 뒤에서 자, 이제 돌아갑시다. 손님도 지치셨을 텐데 저녁까지 계속 이러면 큰일 나죠. 라고 외쳤다. 모두가 차에 오르고 문을 닫으며 그날의 길었던 해프닝은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얼마 후 뷔페 매장으로 돌아온 손흥민과 직원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 과장은 뷔페 홀에 남아있던 일부 고객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고객님들, 오늘 갑작스러운 소동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었습. 그리고 저희 식당도 앞으로 남은 음식 기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계기로 저희도 더 발전할 수 있을 듯합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몇몇 고객들은 와, 이제 뷔페에서 음식이 너무 남아도 쉽게 버려지지 않겠네? 괜찮은 시도네. 나도 음식 많이 가져오진 않지만 이렇게 바뀐다면 응원할게 라고 호응했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손흥민은 한 모서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근처로 가서 아까 저를 알아봐 주셨다고 했던 분들이 계시던데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정말 팬이에요.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다. 그는 흔쾌히 사인을 건네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감사합니. 아, 그리고 앞으로 음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고 만약에 남게 된다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식당에 말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오늘 일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많이 담았다가 남기곤 했는데 그날 저녁 박 과장은 매장 마감 후 홀에 남아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였는데 내 태도가 불씨를 크게 키웠어. 하지만 이걸 통해 식당도 발전할 길이 생겼으니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간 거겠지. 매니저 윤 씨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자책 말아요 대신. 오늘 배운 걸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되죠. 내일 사장님 만나 뵈면 남은 음식 기부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해 볼 계획이에요. 오늘 그래요.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리고 손흥민 씨, 참 대단한 사람이야. 유명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렇게 빠르게 큰 파급을 준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그 파급을 좋은 쪽으로 이어가야겠죠. 맞아요. 기왕이면 누구한테나 좋은 영향력이 되면 좋겠어요. 네, 박 과장은 마른 걸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마무리하고 퇴근합시다 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 온라인 뉴스에는 손흥민, 뷔페에서 음식 많이 담아 직원과 갈등, 알고 보니 기부 목적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왔다. 영상도 간략하게 편집되어 퍼지면서 대부분의 댓글은 긍정적이었다. 역시 손흥민 인성도 레전드. 뷔페 규칙도 이해되지만 이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 하는 거 보니 멋지다. 등의 반응이었다. 일부는 유명인이니까 봐주는 거다. 는 지적도 있었지만 매니저 윤 씨와 박 과장이 댓글에 직접 소통하면서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기부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기에 저희도 지원하려는 것입니 그리고 앞으로 남는 음식 기부 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다. 며칠 후 뷔페 측은 공식 SNS 계정에 저희가 기부 협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 필요하신 분이나 단체가 계시면 연락 바랍니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남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다. 사람들은 공유 버튼을 누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시 식당을 찾은 손흥민은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장님은 은색 머리를 반듯하게 정리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 선수, 이번에 정말 죄송했고 또 고맙습 저희가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기회에 크게 배웠네요. 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예의를 갖춰 제가 뭘 대단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버려지는 음식이 아까워서 취지를 설명하려 했을 뿐인데 뷔페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죠. 라고 답했다. 사장님은 서류를 펼쳐 보여주며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 음식 관련 기록을 남기고 쉘터나 복지관과 협약서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배달 비용이나 위생 관리 방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매일 뷔페에서 남는 양을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잘 됐네요. 저도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연락드리고 혹시 제가 도울 부분 있으면 적극 협력하겠습. 오늘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해도 될까요? 물론입니 홍보가 되면 저희도 좋죠. 주말 저녁, 뷔페는 다시금 손님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입구 한편에 기부 연계 안내 게시판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었다. 남은 음식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생을 지키기 위해 사전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이 뷔페가 최근 손흥민 씨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다던데 규칙이 좀 강화됐다고 해서 왔는데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괜찮네 라며 신기해했다. 박 과장은 입구 근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오늘도 뷔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원하시면 음식을 가져가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남긴 음식 중 기부 가능한 건 저희가 포장해 두겠습. 물론 개인 식사량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담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안내했다. 손흥민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뷔페를 찾았다. 그는 박 과장에게 요즘 꽤 바쁘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박 과장은 활짝 웃으며 이게 또 보람 있더라고요. 손님들도 좋은 취지라며 좋아하시고 식당 평가도 오히려 올라갔을 덕분에 사장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라고 대답했다. 어느새 식당 안에서는 하나의 작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직원들이 음식을 남기기 전에 혹시라도 가져가서 기부하시거나 매장에 맡겨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달라라고 웃으며 말하면 손님들은 호기심 반, 기쁜 마음 반으로 그럼 저도 조금씩 동참해볼까요? 라며 응해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사장님은 매장 한쪽 작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오늘 저희 뷔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저희가 최근 기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가 많았습. 음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손님들도 적정량을 담으면서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매니저 윤 씨는 박수치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갈등으로 시작해 협력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날 식당에는 손흥민도 지인들과 함께 조용히 방문해 있었다. 그는 작은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그러자 직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손님, 혹시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부탁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단상에 선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사실 한 주 전쯤에 이곳에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어요. 뷔페 규칙을 어기는 손님으로 몰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론 작은 갈등에서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음식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앞으로도 저뿐 아니라 이 뷔페 관계자분들, 그리고 손님 여러분도 함께 이런 문화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이 말에 박수 소리가 점차 커졌다. 몇몇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손흥민이 직접 말해주니까 더욱 와 닿네 라고 중얼거렸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축구선수로서 우리의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 감사합니다. 한 차례 환호가 지나고 사장님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손흥민 씨 귀한 말씀 감사합니. 앞으로도 저희 뷔페와 협력해 주실 거죠? 라며 웃었다. 네, 당연히요. 언제든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손흥민은 테이블을 닦고 있는 박 과장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서로 작게 미소 지었다. 박 과장은 이제 뵐 때마다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네요. 덕분에 저도 일하는 태도가 바뀌었습. 더 이상 손님을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이유를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려고요. 손흥민은 네, 그러면 더 좋은 접객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곳을 믿고 자주 올게요. 나중에 또 기부할 음식이 필요하면 미리 상의 드리고요. 서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주변에서 보던 몇몇 손님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놓칠 순 없지. 나중에 SNS에 올려야지. 규칙 갈등이 불러온 감동적인 기부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손님이 올린 인증글이 화제가 되었다.
오늘 바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쉘터로 기부했습. 신기하게도 공식 절차가 있더라고요. 위생 기준에 맞춰 포장해주고 기부처도 연결해준다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걸 계기로 제도화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세상 참 따뜻해졌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댓글에는 이런 시스템이 다른 식당에도 퍼졌으면 좋겠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게 기본이지만 혹시 남을 경우에는 기부로 선순환시키는 아이디어가 멋지네요.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그 후로도 뷔페는 꾸준히 남은 음식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다른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이 많아요. 작은 관심과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그 글을 공유하며 동참 의사를 보였고 다른 유명 인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출연을 요청했고 뷔페 측은 일이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다. 면서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니저 윤 씨와 박 과장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큰 갈등으로 시작된 뷔페 사건은 새로운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식당 이용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듯 보였다. 뷔페 안에서 예전처럼 잔뜩 담았다가 남기는 모습은 눈에 띄게 줄었고 혹 남기는 음식이 생겨도 기부라는 희망적 대안이 존재했다. 인생에서 우연한 갈등은 언젠가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대화와 이해가 있다면 그 갈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이 체감했다. 어느 늦은 오후, 손흥민은 조용히 뷔페를 다시 찾았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그냥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안내 데스크 뒤에서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바로 박 과장이었다. 박 과장은 누구보다도 밝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손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저희 뷔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하러 왔습. 물론 여분의 음식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했고 둘은 함께 웃었다. 그 모습은 분명 불과 몇 주 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였다. 갈등이 깊었던 시간은 이제 배움과 성장의 기억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계산대 옆에 붙은 작은 문구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고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아래에는 뷔페 로고와 함께 손흥민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좋은 뜻에 동참하세요. 라는 조그만 포스터도 붙어 있었다. 손흥민이 그 문구를 가만히 읽고 있을 때 박 과장이 조용히 옆에 섰다. 저 문구는 아니 손흥민 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예요. 앞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풀어가자는 다짐이랄까요. 손흥민은 새삼 뭉클해지며 멋지네요. 저도 늘 기억하겠습. 우리가 함께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하고 속삭였다. 이야기의 끝자락.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뷔페 측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해 다른 지점도 참여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고 손흥민은 국내 다른 식당들에도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라고 화답했다. 서로 차를 건네받으며 그들은 눈빛으로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게 쪽지에 적힌 한 문장이 배달되었다. 한 명의 의심과 한 명의 진심이 부딪혀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다.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갈등을 무조건 피하거나 적대할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의외로 놀라운 결과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혹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서로 도우며 지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전한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 과장도 매니저 윤 씨도 그리고 식당 곳곳의 사람들도 그 미소를 따라 지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갈등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 저희 뷔페에도 또 놀러 오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곁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스태프가 작게 중얼거린다. 그럼 이 스토리를 온라인에 꼭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는데 앞으로 진행될 다음 사건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 목소리는 귓가를 맴돌며 마지막 장면을 한층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